돈 좀 가져오라. 그래서 앞뒤 대학원생들은 돈을 거두어서 수정경찰서에 가니까 이미 이렇게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들이 항상적인 게 됐어요. 한 6개월에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도 발동하고 또 저랑 지금 동아대 교수로 있는데 이종길이라고 그분하고 또 같이 왔어요. 또 같이 오니까 그때는 저도 술을 파장나서 먹고는 2번 버스를 타가지고 서울 가서 도는 그 점에 여기 복정동쯤에서 어느 신사가 시내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술을 한잔 먹으니까 무슨 장래에 대한 포부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서서 했는 기억이 나는데 노 신사가 자네도 좀 나 좀 버스 내리다 해 내렸어요. 그래서 니들이란 말 이 학생들이 그때는 학생 티도 안 나는데 하던 얘기들을 나의 학생들한테 들려줄 수 있겠냐고 매주 그러던 나의 학생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 세이버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 네네. 거기에 옛날에 삼형전자라고 있었어요. 삼형전자. 이종환이라는 회장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1조 원을 장학금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들을 내려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들 신분을 밝히고는 저는 화요일, 그분은 목요일 날. 그 뒤에 가면은 여자 직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저랑 비슷하더라고. 그분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하는데 거기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 그분의 회장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제 이종길 선생은 법대를 나눠가지고 또 저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20군데 바로 졸업하고 대학원 가서 7, 8살 도저히 부끄러워서 한 6개월 하다 말았는데 그분은 2년을 했는데 그때 한 달에 200만 원을 줘요. 85년 6년 돼요.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여기 세이버존 지금 그 성남 박물관 짓는 데 있죠? 네. 그 위에 파이로트 있고 거기가 삼형전자 자리입니다. 그 저 산 쪽에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에 여직원들을 밤마다 화요일 토요일 화요일 금요일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제가 지금 그 대학원 다닌 것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은 카이스트랑 같습니다. 박정희라는 분이 과학기술은 카이스트, 인문과학 계통은 거기 해가지고 막 이 수십 대 1을 뚫고 그 들어가니까 공짜로 공부하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런 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문학의 역사, 철학, 무슨 문학 이런 데 동량을 기르라 해가지고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책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어릴 때 서당이 아니고 향교를 좀 다녀가지고 일찌감치 한문에 눈을 뜨니까 서울대학 나와도 여기서는 서울 사람들은 한문은 전혀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어떻게 취직된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 가면 저기 가고 해가지고 석사 박사에서 수석연구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대학원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91년도에 했는데 91년도에 했는데 옛날에는 통금 버스가 있었어요. 통금 버스가 저 과천으로 가는 버스가 있고 성남으로 오는 버스가 있는데 성남으로 오는 버스가 여기가 모란고개죠. 넘으면 수진리 고개다 있죠.
모란고개가,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니까 밤을 넣어야 되니까 이 퇴근하는 그 버스를 타고 1km 좀 들어가니까, 여기서 내려가니까 경북복덕방이라고, 경북사 복덕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0 훨씬 넘어서. 거기 들어가니까 방 구하지 말고 아예 사라 그래. 대학원생 치고 처음 집을 샀다니까요. 제 처가 직장을 좀 다니고 해가지고 얼마 줬는가요? 1,500만 원 줬습니다. 여기 한 1km 좀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레슬링 하던 누굽니까? 신건호 그 집도 그 옆으로 있고. 예, 제가 20년 가까이 거기 살았어요. 예, 오랫동안 여기 살았기 때문에 여기도 걸어서 많이 들어. 여기 교육청이었거든요, 여기요. 그렇죠. 여기 교육청 자리예요. 그래서 많은 인연도 있고 또 공짜로 공부했다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김진수 선생님 또 같이 듣고 있는데, 저기 지금 무슨 도서관이었습니까? 제가 희망대 도서관에 제가 30년 지금도 하니까 지금은 줌 강의를 합니다. 30년 가까이 한문 강좌를 하고 지금도 월요일날 오전 하고 있어요. 나가지 않고 우리 코로나 뒤에 투표를 했어요. 나와서 강의를 들을까 집에 앉아서 줌으로 들을까, 투표해가지고 집에서 듣자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듣고 막 모녀간 30년 하니까 엄마 끝나면 딸한테 또 부녀간 이렇게 이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전부 다 제 생각에는 성남에 신설을 많이 졌다 해가지고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10시에서 12시까지 김진수 선생님이 듣고 있으니까 물어서 나중에 그 번호를 제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오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국조력연구원에서 뭘 했는가? 제가 이런 글을, 그 문서를, 역사를 전공했는데 어릴 때 한문을 배우다 보니까 요즘 체계적으로 한문 배우는 사람은 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한문 중에 초수로 갈리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 지금 국장이 얘기했잖아요. 진품명품에 있잖아요. 거기에 문중과 그 다음에 초소 갈기 있으면은 와서 감정해달라고 해서 대여섯 번, 한 10번 가까이 나갔나? 근데 사실은 제 전공이 부전공이죠. 부전공이 뭐냐? 진품명품에 있는 값 매기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사실은 값을 잘 몰라요. 왜? 왜 모를까요? 그분들은, 저는 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무슨 자격증? 국가기 요즘 매매되는 고문원이든 뭐든 매매되는 대부분은 국가기관에 사요. 성남박물관도 삽니다, 매년. 저는 그런 데 가서 40년 가까이 했는데 그분들은 자격증이 없어. 우리가 아직도 민주하고 덜 돼가지고 자격 없는 사람이 KB에서 진품명품을 하잖아. 아마추어들이에요. 값을 제일 몰라요, 그분들. 값을 매겨봤어야지.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매기지만, 저는 막 40년, 지금도 내일도 어딜 가는 거, 저 나주 의병박물관 갑니다. 나주에. 그래서 우리 김효영 선생님이 책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참 제가 장서각에 왕실 도서관이에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름 바뀌는데 거기에 장서 왕실 도서관, 국가도서관, 국립중앙
도서관의 성격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이라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관은 왕립도서관 성격이에요. 거기 안 가보셨죠? 그건 국가기관이에요. 교육부 산하 국가기관입니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고 책을 보여달라 뭐 해달라 해도 다 할 수 있는 게 잘 모르시죠? 옛날엔 정신문화연구 시절에는 택시기사가 정신병은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적도 있어요. 이전 성남에 장서관 많이 소리를 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그 세계문화유산부터 국부라든지 대부분 제가 지방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대부분 제가 40만 점을 조사하고 그 중에 20만 점을 현물을 갖다. 그런 성남은 문화재 하면 대부분 장서각으로 이렇게 안내할 겁니다. 대부분은. 그 모든 문화재는 대부분 제가 지방에서 기탁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그 성남의 문화재 하면 거기 가장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제가 그 희망대 공원에 있는 그 우리 제 수업 받는 사람들은 종종 성남의 문화재를 구경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있거든요. 시음동. 네. 옛날에 일회재단. 네. 일회재단 압니까? 이 일회재단이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하다가 정주의 사람 뺏어다 요즘 외교부에서 코트라고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대통령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중앙연구원 장서각과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관은 근현대 자료가 많습니다. 재밌습니다. 거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신청하면은 뭐 혼자 가면은 그렇지만 좀 여러분들도 같이 가면 좋은 구경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뭘 해야 됩니까? 옛날 말로 남자는 출입을 해야 돼요. 옛날 말로 남녀 상관없이 출입을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성남에 좋은 문화적인 공간들이 많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제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이어가는 사람과 뒷날에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거예요. 근데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이 왕가 사는 남자에서 정의라는 거 있죠. 정의가 뭔가? 단종이 왕위를 지속하는 것이 좋은가? 세조가 찬탈이라고 그러죠. 찬탈이라는 말 자체도 누가 지어놨겠습니까? 살인파들이 지어놓은 용어예요. 찬탈이라는 말 자체를. 세조 정부에서는, 역대 왕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역사관이 있어요. 두 가지 역사관. 그 역사관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중국의 유교적 사관으로 올라갑니다. 중국의 유교적 사관을 확립시킨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고자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마천의 사기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자치통감을 썼는 사마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 쓰겠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추자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공자의 나라도 아니고 맹자의 나라, 추자의 나라였어요. 조선시대는. 공자, 맹자는 유교의 헌법만 갖춘 사람이고, 실천규범, 머릿속하고 발을 움직이는 행동으로 만든 사람은 전부 추자입니다. 그 추자가 정립한 유학을 우리가 따로 세신자 신유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성리학이고 신유학입니다. 그런데 주자가 만든 역사책이 있습니다. 방대합니다. 250권이에요. 그 역사책 이름이 자치통감 강목입니다. 강목이에요. 그 강목을 그만 주자 강목이라고 이름을 강목, 이 여성들이 잘 들어야 돼요. 강목. 네. 네. 강목. 이게 무슨 강자죠? 우리가 예. 강목은 이 거물 있죠. 거물 추를 멀리 퍼지는 추가 목이고, 그 다음에 거물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을 강이라고 해요. 삼강오륜을 할 때 우리의 조선시대 헌법이 뭐냐? 삼강오륜입니다. 경국대전은 전부 다 법률이고 헌법이 아닙니다. 이 강이요, 강목이란 말 자체가 주자가 일반화시킨 말이에요. 강이 뭡니까? 여성들이 잘 들어야 되는 말은 강은 남자일, 목은 여자일. 역사책을 서술하면서요, 글을 이렇게 쓰다가 여기다 두 줄로 써요. 여기 목입니다. 목. 큰 얘기는 강은 이렇게 한 줄로 쓰고 두 줄로 쓰는 것이 목에, 이 강목체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서당에 가면은 역사책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역사책 이름이 뭐죠?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다. 통감입니다. 그 통감이 주자가 리모델링한 중국 역사책이에요. 통감을 전부 배웁니다. 그 통감이 주자의 제자 소미라는 사람이 강진대 소미라는 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미통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서당에 가면 전부 그걸 졸졸 외웠는데, 그걸 가면 서당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은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강목을 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성들을 이렇게 조선시대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요즘 말로 일의 우선순위, 급히 해야 될 거, 늦게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완급이라는 걸, 일의 완급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경중이라고 그러죠. 완급과 경중을 구분하는 것이 통감을 읽음으로써 저절로 돼. 그거는 막 0.01초 만에 돼. 이걸 몸에 익힌 사람들이 이른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 내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아니고 독재라 하라 그러죠.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강목으로 늘 체화된 것이 몇백 년간 유전인자는 전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판단하면 대부분 맞아. 그것이 우리 교육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우리나라는 중국의 역사, 왜 통감 강목을 우리가 읽었을까? 우리나라 역사, 해동, 우리가 동국통감이라고 만들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중국 역사 통감을 배우고 있겠어요. 익히는 목적이 뭐냐?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알자. 그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남자라면 어떤 일의 중요한 것과 가벼운 것과 완급을 알아야 된다. 저절로 체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어맹자가 뭡니까? 논어맹자는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치. 삶의 이치. 삶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감은 고금의 이치, 논어맹자는 삶의 이치를 깨닫는 거다. 근데 이 논어와 맹자와
통감은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평화 시절에는 가장 훌륭한 교과서인데 이 전쟁 시기에 이런 전쟁이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치 이념으로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말은 누가 왕한테, 저 같은 역사학자가 왕한테 교육을 시키고 가르쳤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경연으로. 어릴 때부터, 세자 때부터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되면 늘 실수를 하죠. 5년 하는데도 그렇게 실수가 많아. 왜? 역사를 안 배우고 때문에. 제가 우리 저쪽에 그 강의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맨날 동사무소 동장이 말할 거 하지 말고 역사책을 배워가지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 역사를 하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또 유진행자가 있어요. 왜? 이리 가보면은 호랑이가 나왔다. 그러면 이 길로 안 가는 지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안 배우니까 늘 똑같은. 조선시대는 왕들이 경연할 때 제일 첫 번째 과목이 자치통관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것을 깨우친다고 그럴 때부터. 기초 뭐 이런 것들은, 기초하는 것들은 실무자한테 맡기고 큰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똑똑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역사하는 경우로는 뭐가 안 된다? 경중이 구분이 안 된다. 경중이 구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급한 게 뭔가? 군인들이 무너졌어요.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져요. 제 친구의 아들이 해병대 강화도에 있는데요. 술을 먹으면 지금 소령인데요. 어떻게 빨리 그만둘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 이재명 전부 다 전문가 아니죠.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세계를 경영하는데 그게 상응하는 힘을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아요. 군인들은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양쪽이 똑같아가지고 문무라 그랬어요. 문을 동, 무를 서, 동반서반이 그랬어요. 근데 동반서반이 권력과 이 힘이 골고루 나눠진 게 아니고 조선 후기에는 완전히 문반이 무반을 짓눌렀어. 그래서 19세기에 다른 나라가 침몰했을 때 일본이나 미국 신미양요 왔을 때 병자 수호 조약했을 때 무방비로 우리 세계 나라 중에 고종 때 나라가 망할 때요. 총 한 번 안 싸우고 그냥 망했어요. 왜 그러게 돼요? 그 역사를 잘 알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도 똑같아요. 급한 일 한번 툭 들어주면 아무도 감당이 못합니다. 군인들은 내각에서 특별 대우해서 뭐 내란을 했다 가지고 온갖 다 아주 정치군인 빼고는 군인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자부심을. 더군다나 지금 그 장교들이요 200만 원을 여러분들 병장한테 월급 준대요. 하사관이 얼마 준? 역전이 돼. 말뚝박은 하사관은 또 2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누가 그걸 장기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 처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표할 때도요 역사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 때 결혼식 때 와서 축하하는 사람 많지만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잘 가지고 해야 돼요. 자, 1556년에 개유정난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인파가 훈구파 살인파 하면 성남이 본거지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요 일이 넘어가면은 저게 이극돈이라고 있어요. 묘가 있죠. 여기 공설운전장 뒤쪽으로 가면은 하대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극돈은 본관이 어딥니까? 경기도 넓을 광자, 경기도 광주이십니다. 경기도 광주가 저 청담동까지 강남은 전부 다 강주 땅이에요. 양재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강주 땅이 나니까 양재역 벽서 사건이 나고 그 경기도 광주 땅이라. 그러니까 그 이극돈의 제일 할아버지가 둔촌이라고 저 둔촌동 있잖아요. 서울. 이집 선생. 왜? 여기 다 그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극자 8극이나 해요. 8명의 극자. 핵심 훈구파입니다. 훈구파가 뭔가? 왕실 입장에서 여당 세력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공신 세력. 저 개국 공신부터 1공신, 2, 3, 4, 5, 6, 7, 8 쭉 나가서 23공신까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국가적으로 예우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게 둔촌 이집의 그 자손들이 이 극동을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이 훈구파라면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인파라고 그 옆에 용인에 가면 신곡선이 있죠. 신곡선의 주향이 누굽니까? 깃벌 심자 볼곡자 호가 정암이고 조광조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대원군이 다 없애치웠는데 47개가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용인에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신곡선, 또 하나가 토원스네. 무슨 서원입니까? 충렬서원. 충렬서원과 신곡서원이 회철되지 않. 한번 가보십시오. 요즘은 도심이에요. 제가 경상도 출신인가 그런가. 충청도 대전 가면요. 송시열, 동춘당 송중기는 다 팔아먹어가지고요. 그 훌륭한 충청도 원래 양반골이고 그 송씨가 제1양반인데 그 옆에 빌딩이 바로 옆에서 다 팔아먹어가지고. 경기도 충청도는 할아버지들이 땅을 잘 마련해가지고 후손들이 다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팔아먹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싸웁니다. 제가 여러분을 종친에 다 가봤다. 대부분 싸워. 종친에 가면 다 싸웁니다. 돈이 안 되는 데는 안 싸워. 성남이 그래서 광주시가 대성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갔다가 하대원, 그 다음에 상대원이죠. 원이 뭡니까? 경상도로 가는 역참입니다. 역참. 국가공무원들이 가는 숙식, 그 다음에 말의 재우고 먹이는데 원역이 그렇습니다. 인덕원도 마찬가지죠. 인덕원 그 옆에 불간 사람, 불간이라는 게 뭐, 대구에서 내시들이 그 옆에 살아. 내시들이 장사하고 그랬다. 인덕원, 하대원, 상대원. 그 하대원 넘어가면은 남시들이 살아. 요
요거 내려가면 모란 사거리 가면 다 가봤다 그러죠. 남시 대정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 붙어 있어요. 네, 큰 건물이 있어요. 큰 건물이 그거 다 팔아가지고 건물만 옛날에 예식장도 했다고. 대문의산 있잖아요. 저쪽으로 공군 비행장 쪽으로 있는 대머리산도 남시들 땅입니다. 산이에요. 고려시대 묘까지 있어요.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면 고등골이라 나오거든요. 고등골이 한자로 고치면 두자인데 남도구 총리가 나는데 직동 고들 직자니까 고등골이라 그래요. 노노모. 광주 넘어가다 네, 있죠. 3번 구죠. 네, 있습니다. 어림남시 네, 네, 우리. 그가 지성적으로 몰래 근데 헛돼서 사니까 제가 서울 가서 그 종선들 다 만나보고 이렇게 고문원도 조사하고 그래서 성남의 성시 이런 것들도 연구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훈구파가 장악해 있는데 우리가 역사 경혜공주 나오죠. 저 경혜공주. 훈구파와 살인파가 언제부터 대립한가 하면은 전필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당입니다. 영남에는 야당이 강해요.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 초기예요. 그래서 선비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저 선비다. 영남 선배당이란 말, 선배당이란 말에서 선비란 말이 나오는데 여당 입장에서 훈구파 입장에서 쟤들이 늘 그 사람들은 할 게 무조건 공부를 해. 무조건 공부를 해가지고 제 고향이에요. 1등 하는 사람은 하도 많이 남아가지고 선산에 보면은 장원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파락군이 생겼어요. 장원방이 생겼다니까. 김종직의 제자 문인들이 전부 거기서 몰려 살았어요. 그래서 선산 읍지에 보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읍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 조선 인제 반제 영남이요. 영남 인제 반제 선산이라. 조선 인제 절반이 영남에 있고 영남 인제 절반이 선산에 있다. 왜 선산에 물을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은 거기 이사를 가. 장원방을 이사를 가. 과거 공부 이런 데를 고시촌을 생긴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1등을 하니까 교육감상을 하는데 큰 간직이 있습니다. 근데 선산 덜 가운데요. 인위적으로 동그란 지금도 12살, 서너 살 된 요렇게 센 살이 있는 걸 보고 겨울철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뭐가 지성입니까? 뒷산은 이름이 비봉산이에요. 봉황이 날아간다요. 비봉산은 최대 약점이 뭐겠습니까? 봉황이 깃들지 않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봉황을 붙잡기 위해서는 알이 있어요. 알. 그래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흙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알을. 그래서 그 밑에 장원방이 이름이 중앙에 있어요. 그 장원방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위지입니다. 하위지도 거기서 장원방 어디 사람인가 자기 아버지가 진주에 살다가 하도 1등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원 다음에 2등이 아원이라고 그래요. 장원 아원이 고시 1등 2등이 수두룩이 나오니까 전국에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알이 있어야 봉황이 안 날아간다고. 그래서 하위지를 좁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음흥도는 음흥도입니다. 흥할흥자 기도자 흥흥도인데 음흥도는
아무도 몰랐어요. 향리입니다. 향리. 그 당시 포장이라고. 예, 향리는 뭐냐 하면 향리가 호장은 아까 호장은 면장. 근데 면석에 해당하는 것을 아전이라고 해가지고 뒷날에 매우 폄하했어요. 우리는 문치주의를 하면서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한 것이 물을 무시했어요. 나라 방해하는 사람은 무시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무시한 게 뭔가 행정인, 동사무소 직원 행정인을 무시해가지고 그걸 아전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음홍도가 자꾸 폄하돼가지고 의미가 없는데 그 음홍도를 의미를 부여한 세력이 누군가? 바로 살인파들입니다. 자, 역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네. 제가 그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쓴 게 있는데 그 쓴 제목이 하위지가의 여인들입니다. 제가 공무원 전공이니까 우리나라가 역사가요 잘 돼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의 역사, 정부의 역사, 양반들이 본 시각으로 쓰여진 것들을 가지고 재료로 해가지고 쓴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성 중심으로 여성이 스스로 기록한 그런 기록들, 아까 얘기했던 향리의 기록, 평민들의 기록, 무인들의 기록을 제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여성 중심으로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위지가의 여인들입니다. 하위지 집안이 하위지가 1557년에 개유정년을 합니다. 죽을 때에 아들과 같이 다 죽어버렸어요. 형님이 화강지가 있고 하위지가 둘째고 셋째가 하소지라고 있었어요. 하소지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 명이 전부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아까 파락군에 가가지고 공부해서 전부 다 과거 합격했는데 그 중간에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성은 이름이 없어. 그래서 자기 남편을 대해가지고 자기를 전양지 처하씨라고 여기 쳐보면은 네이버에 쳐보면 전양지의 처하씨라고 이게 하위지의 누나입니다. 찾았다니까요. 이걸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딸만 6살 때 개유정난 일어날 때 하위지 딸이 6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동생이 하소지라고 하죠. 하소지라는 사람은 장가를 봉화로 듭니다. 봉화의 권씨들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조카죠. 하위지 조카가 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원이라는 사람의 고문서가 1400년대 문서가 다 남아있어요. 조사를 했죠. 자기 아버지는 그러니까 자기 큰아버지 하위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받은 재산은 국가에서 뺏는 거를 속공한다고요. 속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 세조와 그 정부의 충성을 따르면 부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안동에 가면 창렬성을 있습니다.
사위지 서원 이름이 창렬선입니다. 계속 부인했다니까요. 근데 숙종이 돼서 숙종이 되니까 살인파가 전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어느 때부터? 선조 때부터. 선조 8년 동서분당이 되면서부터 살인파가 궁극파를 압도하고 전국을 장악하게 되고, 거기에 율곡이든지 태계라든 이런 사람들이 전국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세조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근데 그 조짐은 어느 때부터 있었는가 하면은 이미 충종실록, 제가 충종실록까지는 원문으로 다 읽었어요. 우리 선생님 읽어나니까. 그때 읽은 기억이 나요. 제가 그걸 다 찾아봤는데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은 살인파들이 나라가 정의를 구현해서 찾아가지 아니하면은 이 왕조는 조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선이 아니면 뭐예요? 조선이 아니면 이건, 그래서 세조가 집권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문종 있죠. 문종은 큰아들이잖아요. 누구? 세종대왕의 큰아들이 문종이고, 문종 아들이 단종이잖아요. 단종의 자식이 없잖아요. 이 단종의 누나가 경혜공주로 했습니다. 경혜공주가 어디에 시집을 가는가 하면은 해주정씨로 시집을 가는데, 해주정씨가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사릉이라고, 생각하자 남양주 사릉이라고 한번 가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거가 해주정씨 집성촌이고 거기 묘역이 전부 다 해주정씨예요. 경혜공주가 거기 가가지고 낳은 자식이 정미수라고 있어요. 정미수라고 있다니까. 중종 때에 한번 우리나라 반정이 크게 두 번 일어나죠. 연산군을 엎은 중종 반정과 그 다음에 강해군을 엎은 인조 반정이 있습니다. 중종 반정 때 이 개유장난 때 밀려났던 그 세종의 아들들이 딱 절반을 안 해가지고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다 복권이 됩니다. 다 복권이 돼. 복권이 되면서 그 자손들까지 케어를 해주는데요. 경혜공주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혜공주는 단종의 눈이니까, 단종이는 하도 어리니까 세종대왕이 다 훌륭한 것이 아니고 세종대왕이 정말 큰 바보입니다. 무슨 바보? 아들 바보예요. 세종의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적처 심시죠. 심시 묘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심원묘가. 수원 가다가, 수지 쪽에 있어요. 네, 수원 가다가 한번 가보세요. 곧 내려서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 묘도에서 뿐만 아니고 양녕대군에 있었는 묘표도 있어요. 그 심시 소원왕후라고 그러죠. 소원왕후라는데 그 소생들 중에 8째 아들이 있어요. 영대군이라고 해요. 영대군 있습니다. 영대군이 우리나라에서 역사책에 안 써놨죠. 조선시대 노비가 제일 많은 사람, 1만 명이 노비를 소유하고 국가 예산으로 세종대왕이 자꾸 줘. 요즘 검찰청에 해당하는 사원부 사관을 해서 안 됩니다. 내탕금을 주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한가 합니까? 나는 죽을 때 제 무릎 위에서 죽겠다. 세종대왕은 실제로 그래 죽어. 실제로 그래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영흥대군이 자기 처가 해주정씨예요. 이래 장을 그 중매를 든 사람이 효령대군이에요.
초령대군 왕실의 산부처예요. 산부처인데 이 영대군을 중매를 효령대군 해가지고 왔는데 중매로 왔는데 그게 송씨입니다. 여산송씨가 첫 번째 처인데 여산송씨는 내가 별명을 뭐냐 이효리라고. 이 영대군의 처 송씨는 왕실 파티에 빠지는 법이 없어. 성적으로 매우 매력적이라. 성적이라고 해서 실록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학조대사라고 전에 가가지고는 이 사랑을 나누고 그 실록에 나온 것입니다. 실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시종하는 여종이 꾸벅꾸벅 존을 보니까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게 사랑을 나눴다는 누가 기록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사관입니다. 사관. 사관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 사령 영대군은 어느 판가 하면은 세조파입니다. 안평대군, 금성대군은 완전 단종파죠. 형제가 탁 절반씩 나눠졌는데 세조파니까 이 붓을 든 사관들은 누굴 편을 드는가 하면은 그 절에 가서 못된 짓 하는 그걸 비판적으로 2번, 3번 쓴다고. 실록에 절에 가서 성적으로 뭘 관계한다는 것을 쓴 것은 거의 없는데 그런 걸 다 썼다고. 아주 리얼하게 다 썼다고. 첫 번째 부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강제로 이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점잖은 부인 해주정 씨를 둘째 부인으로 드립니다. 영흥대군은. 죽자마자 세종대왕 죽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데려온 세종대왕 데려오던 해주정 씨는 내쫓고 여산송 씨 첫째 분을 다시 불러들여. 그러느라고 자식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연한 김씨죠. 김씨라고 첫 소생에 나가지고요. 여러분 영흥대군 묘 인터넷 쳐보면은 시험에 있어요. 시험에. 거기에 소생이 첫 소생이 있습니다. 첩의 소생은 행세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의왕 가면 이명대군 묘가 있고 대단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에서 묘가 파헤치지 않고 가장 훌륭하게 관리되고 있는 데가 삼성병원 옆에 있는 묘입니다. 그게 뭐가 있죠? 여러분 모르죠? 걸어가 봐야 되는. 제가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원 토요일 때는 늘 걸었어. 세종대왕 아들 광평대군 묘가 거기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라니까. 광평대군. 그 다음에 성남에 가장 또 훌륭한 인물을 광평대군이 우리나라 가구에 제일 많이 우동으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제일 많은 인재 배출하는 데가 성남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 맞은편에 있는 묘입니다. 그 여러분들 남한산성에서 황복 비문을 쓴 사람이 있죠. 호가 백헌인데 이경석입니다. 이경석 묘가 한국학중앙연구원 맞은편에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 자손 중에 그 전주희 씨거든요. 전주희 씨 무슨 파입니까 그거? 덕천군파, 광평대군파, 그건 서울이죠. 거기도 원래는 산성병 원래 광주예요. 광주. 네, 옛날 광주 땅이에요. 그 다음에 덕천군파가 바로 저기 과천 넘어가는 그 고개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시들이요 수많은 인물을 냈는데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육진팔강이라는 진짜 들리는 사람. 이강사는 빗강자, 누를 진짜 빗강자, 육진팔강을 배출했다.
묘소를 가보죠. 제가 그분들 제가 재직할 때는 10월달 묘사 지낼 때는 항상 마이크 들고 1시간 동안 강연을 해드렸어요. 지금도 그 대표함 중 하나 여기 올라가다가 성남에서 가장 큰 자동차 수리 공장하는 사람이에요. 현대. 아직도 여자가 마이크를 여주 사람인데 여기 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그 관리를 합니다. 덕천군파 묘역 한국중앙연구원에 그 인민군도 안 들어갔던 데입니다. 이름이 서군동이에요. 서군동. 인민군도 안 들어갔던 6.25 때. 그 다음에 광평대군파. 그 다음에 바로 이 성남의 주요 성시인 광주이 시절. 광주이 시 묘역이 가면 있죠, 여기. 예, 하대운동. 한번 가보십시오. 실도하자고요. 오줌 마려. 예? 오줌 마렸다고. 예. 그러면 10분만 쉽니다. 전부 다 구성남이기 때문에 구성남 지역에 문화적 시설들이 많아야 된다고. 우리 여기 원장님도 시의원 지냈거든요. 시의원 대표가 뭐랍니까? 시우죠. 의장. 의장 지낸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대학원생부터 나서가지고 구성남 지역이 문화적 시설이 많아야 된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일환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자, 이어가겠습니다. 하위지의 직계 자손들이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딸이 여섯 살 먹은 있는데 그 딸을 6살 먹은 사람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누가 아까 얘기했던 전양지처 하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도가 있는데 도가 제대로 본다면 너에게는 반드시 의미 있는 날이 오겠다라고 분쟁이 뭐냐, 재산 상속문이 서문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주자가 설계한 유교에다가 공자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맹자입니다. 맹자예요. 맹자의 제자가 주자예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뭡니까? 시원찮은 왕은 엎을 수 있다. 그 혁명이란 말을 처음 맺는 사람이에요. 하늘이라는 게 있는데 하늘이라는 게 뭐냐? 백성이다. 백성들의 뜻에 어긋나는 왕은 엎을 수 있다. 이 사상을 말한 사람이 맹자고, 그래서 명나라 태조가 이름이 뭡니까? 주원장인데 맹자를 금지도서로 썼어요. 어떻게 백성들이 임금을 엎어 불법 도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곧 백성이다. 그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살인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전양지처 하씨도 그게 이제 맹자의 사상 중에 제일 큰 것이 성선설이라고. 성선설이 뭡니까? 지나다가 물가에 애가 있어. 그냥 지나갈까요? 그 우물에서 애를 끄집어내고 갈까요? 그걸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불인지심이야. 참을린자. 불인지심이 곧 착한 마음입니다. 그걸 맹자가 말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전양지처 하씨는 그런 생각이고, 내가 우리나라가 세조 같은 힘을 가지고 나라를 엎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성선설의 국가가 된다면, 주자가 하는 그런 국가가 된다면 너는 반드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은 이 6살 딸이 가장 오래된 그 지방지리지가 뭐라 그랬죠?
선산의 옛날 이름이 일선입니다. 일선지인데 일선지를 누가 썼는가? 전필제 김종직이 있습니다. 전필제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좀 다 살인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위지의 딸을 혼인을 떨어뜨리지 않았어. 혼인의 레벨을 뭐라 합니까? 옛날에는 혼반이에요. 혼반을 안 들었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혼반으로 반자가 가탈 반자예요. 혼반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인재채연이라고 전필제 김종직의 일선지를 이어서 이 외손과 외손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전부 다 지방지인 일선지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숙종대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역적이 아니고 살인파들이 조선시대가 살인의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단종이 역적이 아니고 추승하는 존경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좀 더.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는 이 음홍도는 뒤에 챙깁니다. 사육신자서부터 전부 다 나오라는 거예요. 하시들이 여기저기서 나와. 그 대표적으로 나간 사람이 안동 사람들. 우리가요 조카인데 사실은 서울에서 하이미씨가 죽기 직전에 조카한테 유서를 남기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 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위지 유서란 거예요. 자, 역사가 무엇인가? 하위지 분재라고. 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써놨고. 단계는 하위지 호입니다. 단계 선생 6건이라고. 6건. 그거는 보따리라는 뜻인데, 제가 직접 이 하늘색 보자기를 직접 걸었어요. 6건. 단계선은 6건이라 해가지고 이게 유서라고. 자, 이게 그 유서 내용이 1460년 됩니다. 이게 이 유서 내용이 이게 물목입니다. 재산 물목이에요. 이거 이 사인까지 하고. 자, 이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위지를 제사를 지낸 사람은 아들들이 아니고 여성들이, 외손과 그 외손들이. 진실은 이거라고. 근데 안동에 있는 촉화계열에서 존경에 맞지 않는 사육신이 16세기부터 추앙을 하기 시작하니까 서울에 가가지고요, 이 고관 대작들한테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든 위조한 상속 문서를 가지고 사인을 다. 이 책은 이건 유서는 한 건인데 이거 위조 문건이에요. 근데 위조 문건에 대해서 숙종 때부터 수많은 고관 대작들한테 전부 다 서문 발문을 다 갔습니다. 위조된 것을 긍정적으로 새로운 뭐를 한다? 역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안동에다가 세운 하위지 최초 서원이 창렬서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동 가시면은 시외버스, 여러분들 노래 있잖아. 안동역에서 있잖아요. 옛날에 안동역이 시내 중심지에 있다가 저쪽으로 바뀌어서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창렬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위지의 조카가
낙동강 일대, 경상북도 일대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닙니다. 정착 없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이지어 여인들의 보면 그 장모, 딸들이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논리로. 세상이란 것이 반드시 좋은 천도라고 하늘에 도는 것이 잘 운행이 돈다면 너도 너희 집안도 이런 괴로움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재산을 많이 해요. 재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하씨들이 거꾸로 부인하다가, 남자는 부인하다가 여인들이 하던 역할들을 다 잊어먹었어. 여러분들이 인터넷 지금 전향지처 하씨 치면은 분재기 서문이 나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죠? 여성들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목도 뭐라 했어요? 이 제목이 뭐랬죠? 담종원 누이 경혜공주와 이혼당한 희별 부인 해주정 씨. 영화는 픽션이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전부 다 실제 사실에 근거해 쓴 거예요. 희별 부인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희별 부인. 희별 부인이라. 희별. 자, 여기 보십시오. 희별이는 희별로. 기자가 무슨 기자? 버릴 기자죠. 버릴 기별. 이 시기 기별 문서가 뭐냐면은 휴서라고 해요. 휴서. 휴. 요거 써놓습니다. 휴서. 이게 휴자가 할 때 실유자거든요. 실유자인데 휴서라고 하면은 아무도 여러분 역사책에 안 가르쳤죠. 휴자가 스톱한다는 끝친다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뭘 거치는가? 결혼 관계를 거치는 문서. 이별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교적인 뭐든 이혼이란 말이 없어. 이혼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는가? 역적이 되면 일이라고 그런 말이 있지만 역적된 부부를 갈아놓은 걸 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빼고는 국가적인 큰 범죄 이외에는 이혼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선 중후기 얘기고 전에는 휴서만 쓰면은 남녀간에 이혼도 했습니다. 남녀가 이혼했다니까. 정미수 경혜공주 단종의 누나 정미수가 평생 2번의 각서를 듭니다. 자기 부인한테. 자기 부인은 전의이신데요. 엄청난 부잣집이고 공신입니다. 충종 공신입니다. 충종을 등극하는데 그 공신임이 전국공신입니다. 전국공신이 되는데 그 전국공신이 자기 처가예요. 정미수. 근데 저렇게 이혼하면은 이혼이라는 것이요. 부부간뿐만 아니고 연인끼리 있다가 헤어지는 것도 저 문서를 써야 됩니다. 자, 정미수 예를 듭니다. 기생이 있었어요. 하나의 기생은 파티 때만 만나는. 근데 이 이름이 해양선이라. 해양이라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신선선자. 기생 이름이 해양선인데 직접 정미수가 이런 글을 씁니다. 얘가 나랑 헤어진 뒤에 자꾸 이런 소문을 하고 다녀. 저 영감이 죽으면은
죽으면은 저 재산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고 하면서 납치도 강제도 하지 않는데 자기 아이를 낳았다고 자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죽으면은 그 애를 들고 와서 상속 대상자를 삼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씁니다. 내가 죽은 뒤에 해양선이 애를 데려오면 저 애는 내 아들이 아니라 이런 각서를 씁니다. 지금 1400년대 얘기입니다. 1500년대 초 얘기. 소시로 썼어. 내 피가 닿지 않은 사람한테 갈까봐 2개나 써요. 2개. 연애할 때마다 써.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지금과 같은 똑같은 세상입니다. 유교가 일반화되지 않는 그런 시절에 세종대왕이 법을 크게 2개를 만들어요. 경국대신 말고 첫 번째, 절에 올라가지 말라. 누가? 도녀자가. 도녀자 상사금지법. 상사는 오를 상자 절사자. 고려가 망한 것은 불교 때문에 망했다. 하도 로비를 하고 절에다가 중들이 치부를 해가지고 아니 애 못 낳는다고 어디 절에 가면 애를 낳아. 색동옷을 입혀. 실제로 실록에 나온다니까요. 세종 나온다니까요. 그게 이제 불교가 부패했다는 얘기인데, 그래 정도전이 연구를 했잖아. 불시잡별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부패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절에 정미수가 그런 문건이 수백 점이 나왔습니다. 해주정시. 해주정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청담동 법원 내걸 있죠. 법원 그 일대가 전부 다 해주정시 땅이에요. 서울 법원 있잖아요. 네네. 서초동 법원이 다 해주정시 땅이라니까요. 거기에 잘 나갈 때 20미층 빌딩, 10미층 빌딩이 팔아가지고 빌딩 올리는 거라니까. 근데 왕창은 망해버렸어요. 왜? 정태도 때문에. 정태도가 누군가요? 한보철. 조사를 가니까 잘 나갈 때 정태수가 종가에다가 사당도 쥐어주고 다 해줬는데 대신에 담보를 써라. 문중 땅 있는 데로 담보를 다 썼어. 대종치는. 쫄짝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만 평에 그 서초동 땅이 전 빌딩 큰 거 다 말아먹고 10층은 문중어른들이 논의하기를 이건 그래도 그게 회사 저당 안 잡히는 10층짜리만 남았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는 표안 강세항이 거기가 옛날 화천당입니다. 화천 흰백자 돌서자 백석동이에요. 강세항이 백석동도라고 그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아까 해주정시들 남양주 그 사릉 있는 데를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또 가서 그림을 그려요. 지락와다라고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백석동도는 몇 사람밖에 안 와서 인터넷 공개 안 될 것이고, 지락와도는 남양주에 있습니다. 남양주 그 땅, 그 다음에 저기 서초동 땅이 전부 해주정지 땅인데 정태수 때문에 다 하나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기도 종가는 전부 싸움 중에 있고 대부분 말아먹는다고.
다시 들어옵니다. 기별 부인 정씨가 아까 얘기했던 영대군 둘째 부인 세종대왕이 이효리 같은 너무 파티에 가서 섹시하게 하니까 섹시한 저래 스님들하고 막 강의하고 그러니까 이혼시키 가지고 정씨 부인을 둘째 부인 했는데 아이 자기 아버지 세종대왕 죽자마자 다시 첫째 부인하고 살아. 둘 다 자식이 없어. 송씨 부인, 정씨 부인.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씨 부인은 누가 케어를 합니까? 친정으로 빼콩을 합니다. 정미수가 친정 조카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걸 무슨 친정 조카 입장에서 고모라 하죠. 고모. 고모란 말은 없어 원래. 고모하는 말은 없다니까. 고모란 말 대신에 뭘 했습니까? 삼촌. 삼촌 숙모라고. 삼촌 숙모가 원래 고모란 말 대신에 대부분 남자만 삼촌만 남아있잖아요. 여성들은 삼촌 숙모. 앞에다 촌수를 반대 붙여. 자, 요즘 종조부란 말 있죠. 작은 할아버지, 큰 아버지. 종조부를 옛날식으로 하면은 사촌이 사촌. 사촌 손자를. 사촌 손자. 사촌 손자라니. 나랑 동생이랑 촌수가 2촌이잖아. 근데 나랑 아버지랑 1촌, 아버지랑 할아버지 1촌. 그러면 2 더하기 2는 4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고문서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동생이 있다.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으면은 이 관계가 여기가 2이고 여기가 2 해가지고 2 더하기 2 해가지고 4촌이란 말. 이렇게 좀 불렀어요. 근데 조선 후기를 오면서 다 엎어져. 이 촌수 관계. 3촌, 4촌밖에 안 남니다. 옛날엔 전부 다 촌수를 다 붙였는데 뭐만 남습니까? 사람 죽었을 때 무슨 옷 입는 상복을 입는 계열수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다시 대주는 누가? 주자. 주자가 만든 예법서가 이름 뭡니까? 주자가래입니다. 주자가래고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몇 년 있죠? 아버지가 3년. 형제는 2년, 9개월, 5개월 상복을 입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양반집안에 가면은 상이 나면은 상복을 입는 개월수를 전부 다 복차라고 해서 복차. 복자, 버금차자. 복자를 잘 써붙이면은 사이는 무슨 그걸 다 승화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입어요. 그 관계로 옛날에는 촌수란 것은 피의 농도잖아요. 피의 농도. 피의 농도를 카운트하던 관계에서 이제 상복을 입는 관계로 사람 관계가 바꾸었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송씨 얘기. 자, 여러분들 내가 전공이 고문서라 했죠. 고문서라 했는데 고문서를 한번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거 자, 고문서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이건데요. 여성사 관련해서 해남윤 씨, 여기 뭐냐 하면은 윤회봉사 제사 차례입니다. 제사 차례.
특히 여성분들이 제 얘기 듣고 반드시 봐서 실천해야 될 일들이 있어. 제사 차례입니다. 제사 차례. 제사 차례. 병진년 기제. 제사는 두 개가 있는데요. 묘사가 있고 기제가 있죠. 기제는 다른 말로 방한제사라는데, 그러니까 형님만 종손만 무조건 지내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지내는 거예요. 천년 가운데 약 250년만 형님만 종손만 남자만 지냈어. 근데 750년 기간은 대부분 뭘 했다? 남녀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병진년 기제는 호조부 제사는 권진사는 뭐냐? 권시니까 사위. 그러니까 4대 봉사를 하는데 고조 제사는 사위가 지내요. 맞다. 정조부 제사는 연풍댁이다. 연풍댁은 자기 유시들이에요. 그 다음에 임생원댁은 조부 제사. 부조, 정조, 호조가 사조잖아. 내 할아버지가 부조, 정조, 외조를 형제들끼리 딸아들 구분에 전부 나누어서 매년 똑같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 지낸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제사 안 지내면 만날 기회도 없어. 지금 우리도 뭘 했는가 하면 합사라고 들어봤습니다. 합사가 뭐죠? 제사 훔치는 거. 부부 제사 훔치는 거. 지금 경주 양동마을 종손을 제가 그저께 일주일 전에 만났어요. 대신에 제사 지낼 때 이런 연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할아버지 제사 할 때 지낼까요? 할머니 제삿날 합사할까요? 이렇게 정해가지고 합의하는 게 중요해요. 합의해서 고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 제삿날짜 조금만 써가지고 쓰면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 다 듣는다니까. 이렇게 해서 합사합니다. 합할합자, 제사합자, 합사. 그 다음에 윤회를 하라. 윤회는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 지금 기별 부인 정시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가면은 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절 중에 우리 같은 절은 대부분 없고 동네절입니다. 죽음을 관리합니다. 죽음을 관리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집에 기제와 묘제를 전부 다 형제들이 나누어 가셔서 돌아가면서 지내는 거예요. 제가 고려대에 있으면서 답사 갈 때까지를 이 고려대입니다. 해평사가 정미수호의 사당입니다. 해평궁굴로 봉군이 돼서 중종, 관정, 공신 3등입니다. 공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친공신 또는 다른 칭자 정공신이 있고 원정공신이 있습니다. 관정하는데 동의한 사람들을 전부 다 원정공신이라고 합니다. 해평사. 남양주에 이런 데 있는지 몰랐죠. 사릉 근처에 있어요. 사릉 근처에 그만 가지 말고 옆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 가운데 가장 아들을 잘 놓은 사람.
오자 등가 문가 이 집안이 1600년대 넘어가지고 아들 5명이 전부 가고 학교 문과 그것도 그다음 조카까지 장조카까지 6명이 문과에 한 집안에 6명이 문과 합격한 사람의 아빠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이 사람이 과거 합격해서 할 때 잔치하면 완전히 분재기를 작성합니다. 재산 상속문서 한국중앙연구소에 전시를 했습니다. 이 사당에 있다니까 얘들아. 제가 안동에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임청각이라고요. 고성희 씨. 고성이 우리나라에 2개가 있죠. 높을 고자가 있고 구들 고자가 있는데 고성희 씨를 할 때는 경남 고성을 말합니다. 고성희 씨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집안이 있습니다. 이 고성희 씨 임청각이에요. 이상. 예, 이 임청각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시죠. 며느리들이 애 놀 때 되면 다 거기 참배하가는 하룻밤 잔다니까. 왜? 너무너무 많은 인재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달성선 씨 가운데요. 우리가 약과란 말을 쓰죠. 먹는 약과. 약주, 약과를 낸 사람이 바로 임충각 출신 할머니라니까. 약현이라고 서울에 있어요. 약현에 산다고 거기서 자기 자식들을 돈 벌어서 술도 만들고 과자도 만드는 게 그 과자가 약과고 술이 약주라고. 그게 달성 서씨입니다. 조선 후기에 수많은 서씨들이 다 그 집 출신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디서 났는가? 임청각에서 났어요. 봉사입니다. 봉사 할머니. 장가 안 가려다가 안 가도 좋다 하니까 나 그래도 갈래요. 그래가지고 맞았는데 이 사람이 현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아들을 공부시키기 와서 태계 선생 말고 율법 선생한테 공부를 시켜서 서성이라고 약법